안녕하세요. 무료 강의 중 첫 번째, 첫 OT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분양 상담사의 현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분양이라는 업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느끼고 있을 만한 내용이고요. 아니면 지금 분양 상담사에 도전해볼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이라면 어쩌면 이 영상이 직접적인 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기획하면서 2개의 무료 강의를 준비해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직접 결제하지 않고 수강하지 않더라도 이 2개의 무료 강의를 여러분이 시청하시기만 하셔도 분양 상담사로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은 어떤 형태로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다음에 이어갈 무료 강의에서는요, 제가 직접적으로 저의 후배들을 교육했던,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들어냈던 그 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그 계약 시스템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내 업무에 적용해 보신다면 아마도 계약 쓸 수 있는 확률은 대폭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3개월 동안 계약을 단 한 건도 쓰지 못했던 과장님 한 분도요, 그 계약 시스템을 자신의 영업에 대입하고 활용하자마자 바로 다음 달에 4건의 계약을 써낼 수 있었죠.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 무료 강의에서 자세히 다뤄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분양 상담사의 현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분양이라는 업을 약 4년 동안 이어오면서 기존의 다른 영업이랑 가장 크게 차이점을 보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카드 영업, 보험 영업과 같은 이러한 영업들은 나 혼자서 역량을 발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고객에게 종신보험을 하나 계약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고객을 발굴하고 그렇게 상담을 이어간 이후에 그렇게 고객을 계약까지 잘 내가 매칭시키기만 하면 돼요. 간혹 이 보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팀장이라든지 선배들이 같이 동원해서 상담에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계약을 쓰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딱 체계화되어 있어서 진짜 이 프로세스를 따라야지만 계약을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양에서는 이 프로세스가 정말 명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업 계획만 가지고 이걸 고객에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물건의 가격이 작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가격이 큰 금액을 다뤄야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분명한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현장이 정말 너무 좋아서 이건 고객들이 알아서 줄 서서 계약하는 현장이야 라고 한다면 굳이 고객이 모델하우스로 첫 방문을 했을 때 그렇게 첫 방문에서 계약을 성사시켜내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그런 현장은 분양 상담사에게 잘 오픈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현장은 1년에 몇 번 만나기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 고객이 모델하우스로 처음 내방을 했을 때 그때 계약을 매칭시키지 못한다면 계약의 성사 확률은 대폭 낮아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단위의 계약금을 모델하우스로 첫 방문하자마자 딱 입금해야지 라고 준비하고 있는 고객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 하나 사오는 정도의 가벼운 물건을 다루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업이라는 건요, 프로세스가 1차 상담과 2차 상담으로 각각 구분되어서 프로세스가 나뉘게 돼요. 쉽게 생각해서 이 모델하우스를 구현해놓은 것 역시 계약을 위한 프로세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업은 1차 상담만 잘한다라고 해서 계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2차 상담만 잘한다라고 해서 또 계약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상담을 잘하는 팀장, 본부장님들은 2차 상담을 혼자 다 진행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분양업의 프로세스라는 건 모델하우스 안에서 상황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명분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서 계약률은 올라갈 것이고 계약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나의 소득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이 분양에서 계약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엔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역할을 토대로 한 개의 계약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분양업의 프로세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한 건의 계약으로 인해서 팀원, 팀장, 본부장의 각각의 수수료의 비율대로 수수료가 지급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업은 수직적인 상하 관계라기보단 수평적인 관계로 업무를 맡아서 한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직 분양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신입 분양 상담사들에게 한 가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조직 분양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직원 단체 톡방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쓰게 되면 홍길동 직원 1동 1100호 계약,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직원이 계약을 썼다라는 식으로 알리고 축하를 해줘요. 뭐 여기까지는 사실 다른 영업회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양업에서의 계약은 나 혼자만 잘해서 계약을 써내는 것이 아니라 팀장과의 호흡,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계약을 써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공을 직원에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럼 계약을 쓰지 못한 직원은 그 또한 책임이 그 직원에게 있음을 암묵적으로 알리는 것인데,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직원이 각각 손님을 데려왔어요. 솔직히 직원은 손님을 데려오면 본인의 90%의 역할을 다 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현장의 메리트나 호재에 대해서는 팀장이 고객에게 제시하면서 메리트를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A는 계약을 써냈고 B는 계약을 써내지 못했습니다. 뭐 정말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을 써낼 수는 없겠죠. A와 B가 각각 손님을 데려와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A는 계약을 써내고 B는 계약을 써내지 못했어요. 이 상황에서 A와 B의 팀장이 같은 사람이라면 사실 문제는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을 써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A와 B가 팀장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애매한 게, 이 A와 B라는 직원이 각각 한 명의 손님을 데려왔다라고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이 표본을 한번 10명으로 늘려볼게요. A라는 직원과 B라는 직원 모두가 각각 10명의 손님을 모델하우스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A는 2채라는 계약을 성사시켜냈고 B는 단 한 건의 계약도 써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B라는 직원이 상담을 못해서, 아니면 계약할 수 없는 그런 고객들만 데려와서 정말 10명이라는 고객을 데려왔는데 단 한 건의 계약도 쓰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많은 확률로 팀장의 2차 상담 브리핑 각이 잘못되었을 확률이 높고요. 또는 팀장과 직원이 각각 이 2차 상담 시에 이 합을 잘 맞춰놨어야 되는데 그 합이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팀장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잘못을 B가 운이 없어서, B가 노력을 덜해서, 상담을 못해서라는 이유로 계약이 나오지 않은 상황을 그렇게 설명해버립니다. 이 분양에서 2차 상담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서 이 2차 상담을 맡는 팀장의 역량으로 인해 팀원의 소득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회사는 이 모든 탓을 직원에게 다 돌려버려요. 게다가 지금까지 제가 만난 대부분의 팀장, 본부장들은 정말 회사에서는 팀원이 잘해서 계약을 쓴 거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회사 내에서는 팀원이 잘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렇게까지 써낼 수 있었던 거라고 말해주고 있으면서 사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가면 결국엔 본인들이 상담을 잘해서 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너한테 계약을 써준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 모든 공을 팀원에게 돌리는 척을 하지만 결국 팀장과 본부장들은 본인들이 공을 다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분양 상담사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팀장과의 그 면접 때 팀장이랑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팀장이 팀원과 더 많은 소통을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팀장이라면 함께 분양업에 도전해봐도 좋을 만한 팀장입니다. 정말 뭐 2차 상담에서의 그 브리핑 실력은 열정만 있다라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아닌가? 사실 이 브리핑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브리핑의 역량은 그 팀장의 그 의지에 따라서 돌파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자체가 애초에 직원 탓만 하는 그런 팀장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팀장이라면 여러분이 3개월 동안 이 강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접목시켜서 몰입하더라도요, 계약의 성사 여부를 제가 장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은 좋은 팀장을 만나는 게 이 업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팀장은요, 첫 번째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팀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게다가 이 문제를 직원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팀장이라면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팀장님을 딱 한 번밖에 못 만나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팀장으로서 직원의 몫을 가로채지 않는 팀장입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앞으로 차차 다뤄가 보도록 할 건데요. 생각보다 팀장이 이 직원 수수료를 어떻게든 가로치려고 하는 그런 팀장들이 정말 많아요. 만약에 이렇게 직원의 몫을 가로채는 게 허용되는 그런 회사라면 팀장이 자신의 직원을 위해서 본인의 노하우라든지 영업 기밀들을 다 여러분에게 전수해 줄까요? 본인이 그냥 영업해서 계약 쓰면 직원 수수료에 팀장 수수료까지 다 가져갈 수가 있는데, 아무튼 세 번째는 앞으로 차차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무료 OT 강의 영상은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존 직원들도 이미 내가 속해 있는 그 회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교육받은 체계는요, 전부 그 회사에서 만든 독자적인 체계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체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내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무료 강의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 계약 시스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